좋아요. 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제가 자전거 매장을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보통 해마다 한 11월 중순 이맘때가 되면은요, 자전거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한테 해마다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보통 자전거 수입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거나 혹은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지인들, 그러니까 형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는데, 바로 자전거 매장 창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보통 저한테 형, 나 자전거 매장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 아니면은 이거 하지 말까? 그냥 매장 다닐까? 아니면은 그냥 회사 다닐까? 이렇게 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이러한 질문들이 해마다 비슷한, 그러니까 11월 한 중순, 12월 초 이때쯤 이렇게 질문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바로 자전거 업종의 이제 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는 야외 활동이다 보니까 이제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비수기 때 영업사원들은 보통 영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푸시가 있고 눈치도 보이고 이런 경우를 계속 겪다 보니까 해마다 겨울 되기 전에 독립을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수기 때 차근차근 매장 준비를 해갖고 내년에 2월이나 3월에 이제 따뜻해지는 시기 때 정상적으로 매장을 오픈하려고 요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소팔러분들 중에서도 자전거 매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저한테 많이 질문을 주세요. 자전거 업계 굉장히 힘들다는데 지금 자전거 매장 차려도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차릴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다 이제 동일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러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본인이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할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아니면은 빌린 돈,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 보조를 받아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괜히 너는 성격이 좋으니까 장사하면 되게 잘할 거야, 너는 매장 차리면은 넌 정비 실력이 좋으니까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괜히 이런 헛바람 넣어봤자 본인이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괜히 제가 그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괜히 주접던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점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끼는 편입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자전거 매장 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 노하우, 제가 하는 비법, 아니면 또 제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껴둔 아이템, 이런 거 사실 과감없이 이렇게 지인들한테 알려줍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는 또 본인이 완전히 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고, 또 제 지인이다 보니까 또 최대한 지인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또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근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자전거 업계가 굉장히 시장이 어렵다는데 여기에 뛰어들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솔직히 냉정하게 좀 다른 거 알아보시던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라, 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자전거 업계가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매장을 해야 되나, 창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자전거 업계라는 데에서 저 같은 자전거 정말 작은 매장은 그 업계 안에서 정말 점 하나예요. 업계가 어렵다, 아니면 시장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잘 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창업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하는 이런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예전에 짬뽕집, 전문 짬뽕집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너도 나도 터가 있으면은 변두리나 아니면은 이런 상가를 얻어갖고 전문 짬뽕집을 굉장히 프랜차이즈들을 많이 차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유행한다고 해서 그 업계가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제가 어떤 데는 굉장히 전문 짬뽕집이 잘 되는데 어떤 매장을 가보면은 유행인데도 그렇고 사람도 굉장히 안 다니고 점심시간에 굉장히 바글바글하고 모든 테이블들을 다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매장도 한산한 데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던 인라인 업계, 이 인라인 업계도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매장은 살아남아서 꾸준히 인라인을 잘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강습도 하고 굉장히 잘 운영해 나가시는 매장도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매장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전거 시장이 어렵다, 시장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잘 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 특장점은 이런 거다, 이런 본인을 더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뭐 나무를 보지 말고 뭐 산을 봐야 된다, 숲을 봐야 된다 이러는데, 당장 이게 뭔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산을 보고 또 숲을 보면 또 뭐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자전거 매장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자전거 업종의 분위기도 그리고 시장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부터 판단하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소팔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길은 꽃길이길 바라는 소판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